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10년 뒤 부산의 해안가와 낙동강 일원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침수가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침수와 지반 붕괴 그리고 하천 범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3일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첫 시정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방사능 누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계획과 고리 이루기 해체 계획 등 부산시의 방사능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중 하나인 수륙양용버스를 내년 초부터 운행합니다. 시는 수륙양용 투어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 부산 유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인데요. 언제까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돼야 할까요? 기후위기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LG 헬로비전은 기후위기를 막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심각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의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10년 뒤 부산 해안가와 낙동강 일원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화려한 건물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부산. 하지만 2030년 부산의 해안가는 공포로 변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일원은 물론 백스코 인근 고층 건물 저층부가 물에 잠기고 원동 일원은 도로와 낮은 건물들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지역 전체가 침수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후위기 속 10년 뒤 현실이 될 부산의 홍수 피해 모습입니다. 클라이밋 센츄럴이라는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석기관에서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과학 학술 잡지에 이제 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제 각 시도별로 인구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인구 피해를 좀 조사를 했고요. IPCC 보고서를 보면요, 2030년까지 해수면이 29cm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태풍 피해가 왔을 때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에 홍수로 물이 범람을 하게 될 거잖아요. 물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산에 예고된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변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도심 침수. 부산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와 하천 범람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부산을 덮치며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긴 호우일수와 가장 많은 강수량, 4개의 강력한 태풍.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작년 봄에서 6월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으로 7월 북극 해빙 면적이 최저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기압계가 꾸불꾸불 요동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쉬운 패턴이 됩니다. 한편 남쪽으로는 서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대류가 활발해져서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인도양과 필리핀의 부근에는 강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7월에서 8월 우리나라는 북쪽 상층 한기와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정체 전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긴 강수 일수와 많은 강수량 1.5도.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2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며 이미 한계치에 다가섰습니다. 불평등 문제, 식량 생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위기가 아니고 이제 안보 위기
것까지도 이제 격상돼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난해 여름 부산이 겪었던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잠길 것이란 예측은 실제 현실로 다가와 나와 내 이웃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30년까지 한 7만 4천 명 정도가 부산에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 피해 면적 같은 경우에는 98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770 킬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 면적이. 그러면 10분의 1 이상 되는 지역이 물에 잠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피해인 거고요. 기후의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석탄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감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자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으로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부산 진구 목욕탕과 관련해 이용자 가족 1명이 확진돼 총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어 초등학교 한 곳에 대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한 서구청과 동구청에서 공무원 1명과 2명이 각각 확진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접촉자가 사흘 만에 숨졌고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또 다른 50대가 지난 1일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은 3명으로 방역당국은 숨진 이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 우려에 대해서는 접종 후 이익이 더 크다고 일축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보다는 접종 후 이익이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숨진 80대는 사망 원인이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의 핵심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와 대응을 비롯해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 부산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광신도시의 교통 문제와 반송터널의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지정 추진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3일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첫 시정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민정 의원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계획과 훈련 계획, 또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기술들이 과연 안전한지, 부산의 대비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는 방사능 방호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고리 원전을 비롯해 부산 인근의 원전 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핵 폐기물도 정부 방침에 따라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각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데요. 부산항의 항만 물류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이 합쳐져 타워 크레인도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연 현장에 김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석이 비어있는 육중한 크레인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를 지상으로 옮기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차량은 스스로 찾아가 작업을 합니다. 5G를 이용한 크레인 원격 조종 시연 현장입니다. 작업은 항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조종은 100m 이상 떨어진 사무실입니다. 원격 조종으로 적재한 컨테이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간격이 일정하고 2층으로 쌓아 올린 것도 엇갈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핵심 기술은 저지연 카메라와 실시간 제어 가능한 5G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
저지연 영상이란 크레인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조종실로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일반 카메라는 1초가량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이 카메라는 시차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원격 조종실과 크레인이 5G 통신망으로 연결돼 실제 운전석에서 작동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움직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항만의 메인 기능인 물류, 크레인 이런 데서 5G가 적용되면 운영 효율성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분야입니다. 대기업의 영역인 통신과 중소기업의 영상 기술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통신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력 자체는 그동안 이제 LG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갖고 그 경험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3개였던 컨테이너 적재량을 4개까지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최대 4대의 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부지 활용도와 작업 효율성이 최대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 조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도 당연히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 항에서는 이미 5G 기반 크레인 원격 제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항만 등에서도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효율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동 미로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배달앱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눈길을 끕니다.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대형마트 배달 또는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정구 경제산업팀 서영수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산업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미로장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택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배달몰 미로장터는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미로장터로 검색하면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미로장터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미로장터는 현재 서동 미로시장 대표 상품인 김치류, 반찬류, 먹거리류, 즉석식품, 떡, 계란, 건어물 첨가 등 생활 24개 점포의 700여 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당일 배송 서비스는 전일 오후 3시에서 금일 오후 3시까지 주문 후 결제 완료된 건에 한해 당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순차적으로 묶음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이며 배송비는 2,500원입니다. 퀵 배송 서비스는 평일 10시부터 오후 6시 내 주문 결제 후 완료된 건에 한해 90분 이내에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이며 식품이나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퀵 배송 가능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미로장터 서비스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주문 결제 후 90분 이내에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통시장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도움과 협력이 만들어진 합작품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소비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동 미로시장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미로장터는
향토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토대로 이룬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에는 서동 향토시장에서 전통시장 에너지 드림카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에너지주단하는 전통시장 에너지 드림카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에 전기차를 무상 지원해서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동 향토시장이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배달 앱을 만들 정도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배달 서비스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미로장터를 출시 후에 1개월 만에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가 배로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로장터를 이용한 한 주민은 생각보다 빨리 신선한 식품이 배달돼 좋았다며 여러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고객인 50, 60대 고객뿐만 아니라 30, 40대 젊은 연령층의 고객 확보를 위해 상인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새로운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미로장터 배달 앱을 통해서 젊은 연령층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배송 및 배달 서비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미로장터 배달 앱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이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 사업이 기장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19년 조례를 발의한 뒤 시행되고 있는 영어 특성화 교육 사업을 통해 기장군에서는 연간 23억 원을 들여 관내 15개 초중고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원어민 강사로만 운영되고 있는 기장군 거점 영어센터 5곳을 운영 중입니다. 김 의원은 저비용 고품질의 영어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중의 하나인 수륙양용버스를 내년 초부터 운행합니다. 부산시는 수륙양용 투어 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준종합건설 측은 미국 카미사의 수륙양용 버스를 수입할 계획이라며 2025년부터는 부산에 제조 공장을 유치해 전량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 부산 유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큰 문화적 가치를 갖는 미술품을 사회에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짓는 논의가 유족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서울에 짓는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한 고인의 유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에 짓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유족 의견을 중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만들어 부산에 오면 누구든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술관 부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에 기장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일 국토부 대광위를 방문한 오 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사업 추진을 비롯해 반송터널과 접속도로를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 군수는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포 월평 구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반영에 감사를 표하며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근 교통난에 대해서 반송터널과 접속도로를 교통 혼잡 구간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는 지역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싱그러운 5월입니다. 야외 캠핑이나 차에서 자는 차박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고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 중독 때문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